시조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조시인 전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쁘고 설렙니다. 저는 이즈음도 시조 낭송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행사장이나 소규모 모임, 여행 중에도 곧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조 낭송을 하면서 시조의 맛과 멋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거닐 때도 낭송을 즐깁니다. 이렇게 낭송을 하면 때때로 푸른 바다며 갈대숲이 펼쳐지고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시조 속의 이미지 세계를 생생히 느끼는 덕분이지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조의 맛과 멋의 세계로 항해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오빠가 외고 다니던 시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물론 그때 그것이 시조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정훈님의 춘일, 봄날이라는 시조인데요. 이것도 제가 후에 더 자라서 찾아본 제목이었죠. 한번 소개해 볼게요. 노랑 장다리 밭에 나비 호호 날고 초록 보리밭굴에 바람 흘러가고 자운령 붉은 논둑에 목매기는 우는 곳. 이 시조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든지 정말 금방이라도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어린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시조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초정 김상욱님의 봉선화였습니다. 봉선화, 김상욱,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밤만 보러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고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며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느나. 초정 선생님의 초기 작품인데 그 고운 정서가 온우의 애틋한 정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 박혀서 참 좋았지요. 초등학교 때 동시를 쓴 노트가 2권 정도이고 중등 시절에도 소설이나 희곡까지 써보느라고 애를 쓴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시조를 쓰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것은 1974년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온 공문 덕분입니다. 내용은 각 학교마다 교사 3인의 시조 작품과 학생 우수 작품 3편을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수 원장이시던 삶의 김태홍 선생은 자유시를 쓰시던 시인이신데 시조의 소중함을 알아 이런 공문을 띄운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산시는 시조 열풍이 불게 되고 연수에도 시조 창작이나 이론, 시조창까지 설치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가 제출한 작품이 중등교사의 대표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1986년
전국 시조 100일장에서 장원을 함으로써 시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생겨서 이때부터는 시조와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교사의 지나친 책무감으로 학생들을 사실 참 많이 들볶은 그런 선생이었는데, 한편으로 시라든지 이런 문학 등을 그 본질과 역할을 성의껏 전달해 오지 않았나 하고 스스로 미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학생시 낭송 대회에 심사를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연성팀의 그 낭송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이 선정한 시가 태폐적이고 부정적이고 거칠기까지 한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시라는 것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요. 낯설음과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가장 소중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위안을 주고 이 사회를 순화시키는 그런 큰 소중한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에 있어서도 참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이 습자지 같이 흡수력이 빠른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직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작품들을 들이미는 것은 어떤 잘못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교과서에 실릴 내용을 우리가 엄선해서 실어야 하는 것도 이유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 중에서 미국의 여류신 에밀리 디킨슨의 If I Can의 한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슴 미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산 것이 아니네. 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는 이런 식기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듯 많은 대부분의 시들은 맑고 깨끗한 서정과 순수한 마음과 그 앞으로의 더 밝은 세계를 염원하는 시들을 얽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나 교사가 아닌 누구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 송이의 꽃 이름을 불러주고 나무 한 그루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감성과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이성이 함께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이룬 사회는 정말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희망이 곧 시인들이 꿈꾸는 이상이라고 저는 함께 느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이 사회가 불안정하게 너무나 염려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새벽 어느 날 먼 곳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소리였는데요. 저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경건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쓴 제 시조가 에밀레종입니다. 뜨거운 영감으로 이루어진 시조이죠. 에밀레종, 어머니 제 여린 싹 살로 돋아 일어나요. 신라 천년 사이길 가두어둔 강은 흘러 한 세간 심연을 울려 걷어내는 어둠의 끝. 첫눈 뜨는 하늘가에 우러라 우러라 새여 여인 불이 터진 입술 몇 올이 죽지에 묻고 소구름 남루를 적셔 등솔 터진 맨살에 어머니 꽃들기들 헐렁 맑게 깨어나요. 온 가슴 녹았다 습고
상급이 길을 트면 서러움 해일로 밀려 목을 놓아 우느니. 저는 그 종소리에서 에밀레 어머니를 부르는 간절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지고 순수해지지요. 어머니를 찾는 마음으로 이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정의롭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영감은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서 들어는 어떤 그 모티브를 찾아 놓으면 이것을 연결해서 또 두고두고 시로 확장시켜 보기도 합니다. 저의 남해 가천에서는 오랫동안 생각해서 지은 시조인데요. 천륜의 죄를 지은 오이디푸스 왕,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왕의 얘기와 남해로 유배해 와서 소설을 쓴 서포 김만중의 구몽을 생각하면서 성서의 원제에까지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과 죄의 본질, 그리고 이 죄를 능가하는 이 삶, 이런 관계를 밝혀내고 싶었죠. 어쩌면 우리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 고통이나 그 죄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한순간의 모래알이 되도록까지 번뇌하고 고통을 앓는 것인지 모릅니다. 쓰다가 미루다가 여기에다가 제 삶의 이야기까지 오버랩해서 근 3년에 걸쳐서 쓴 시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상이 확 찾아올 때는 참 행복하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우리는 그런 영감을 찾아서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미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쳐다보면서 찾고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비우고 깨끗해져야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 요즘 열심히 못 쓰고 있는 저를 안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신채호 선생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역사를 알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역사는 거대한 흐름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까지 이어지는 큰 물결입니다. 우리는 그 책 등의 기록물, 영상 매체, 유적, 유물 등을 통해서 역사를 생생히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곁으로 스치는 역사의 흐름을 감지할 때도 있지요. 저희 집 아주 가까이에 충렬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백 년 역사 속을 늘 오가곤 합니다. 전사의 가도난 손상은공 명언비입니다. 싸움에 임하여 죽기는 쉬우나 뒤를 빌려줄 수는 없다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충절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내신 힘이고 우리가 이 터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전쟁, 가난, 압박 속에서도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오신 그 삶, 또 아득하게 천년 전의 에밀레 성의 이런 이야기, 또 동학 그 가본년에 일어났던 우리 농민들의 처절한 삶, 현대사회 민주화 과정에 일어난 그런 희생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빛나고 찬란한 역사는 그 뿌리부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갈 것이지만 우리에게 불안과 우리에게 고통을 준 역사마저도 과거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란 때로는 찬란하게 때로는 참담하게 비춰오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또 꿈꾸어 가야 되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해서 그 시조 속에 때때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도 국가도 분쟁과 불화를 씻고 화해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참된 가르침이 아닐까요? 시조집을 발간한 후에는 좀 더 열심히 태고할 걸, 좀 열심히 쓸 걸 이렇게 자책하게 되지요. 저의 시조 선집 푸른 고백에서는 제 시조에 대한 생각과 제 시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싣고 있어서 저를 알고 시조를 아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발간된 다시 토르소에서 꽃무릎 별사를 싣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성과 헌신을 다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무릎 별사를 낭송하겠습니다. 꽃무릇 별사, 남겨둔 발자국을 그대 딛고 돌아오라. 살풀이 긴 자락을 모든 발로 내린 자리, 뜨거워 눈을 감으면 가슴 속도 불길이다. 눈물은 별빛의 씨, 뿌리 속 젖는 온기, 헝클린 귀를 닦아 붉은 살점 뚝뚝 친다. 쓰러져 뼈마저 녹아 빈 하늘이 고이도록 오가는 꽃잎길이 받드는 소신 공양, 명치에 갇힌 돌이 이보다 가벼우리. 한물이 지는 꽃 앞에 맑게 우는 종소리. 이걸 제가 알았다면 시조를 쓰느라 잠 못 드는 밤도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유의점이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시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유나 어떤 상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 언어이면서 그것이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조를 쓰고 싶습니다. 백수 선생님의 언단어의장이 떠오르는데요. 말은 쉽지만 어미는 깊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시 속에 함축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어깨 힘은 다 풀고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조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박구하. 만약에 나에게도 다음 생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당신 자식 되고 싶지만 어머니 힘드실까봐 바라지를 못한다.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요. 하나도 어려운 말도 없고 거기에 무슨 과장도 없습니다. 그 내용과 리듬이 아주 이렇게 잘 들어맞을 때 좋은 시조라고 하겠지요.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AI가 사람을 압도하는 시대이지만 이렇게 소정과 맑은 그 감성을 노래한 것은 영원히 기억될 명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조를 만나고 시조를 택함으로써 저의 삶은 시조 쪽으로
완전히 그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시조를 잡고 낭송을 하고 시조 이론을 펼치니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아마 시조가 떠오를 거예요. 또 시조를 통해서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시조를 두고 갑론을박 열정을 다해서 토론을 하다가도 시조가 절제를 하고 다듬어야 하고 깎아야 하고 형식에 맞추다 보니 우리 사람들 마음도 저절로 수양이 된 덕분일까, 시조를 쓰는 분들과는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이 삶의 길에 또 시조를 쓰지 못해 끙끙대는 밤은 있었지만 시조로 인해서 저는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한마디 시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조여, 내 삶의 고된 길에 늘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신라 시대에 그 고려 초까지 정영시인 향가가 불려졌습니다. 이 향가를 뿌리로 해서 시조는 발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1000년 넘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빛난 우리 문화유산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1920년, 30년대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서구의 문해사조가 들어오면서 우리 소설이나 시들이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가람, 노산 이 두 분의 시조 시인은 어떤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은 우리 고유한 시조를 지켜왔지요. 그때에 가곡이 지어져서 막 불릴 때였습니다. 한국 가곡의 대표적인 노랫말은 다 거의 시조였습니다. 가곡파, 옛동산에 올라, 장안사, 성불사의 밤, 사랑, 별까지 널리 이 노래로 불리어졌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빼앗긴 그런 박해의 시대에도 자랑스럽게 끈이 뿌리를 내려온 시조. 그러면서 우리 정형 속에서 안에 많은 그 내용과 또 이 시대를 담은 그 시조야말로 정말 소중한 국민문학이 아닌가 하고 주장해 봅니다. 제가 한일문화교류단의 한 일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간 무용가와 함께 시조 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역하는 분이 이게 한국의 시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낭송을 하고 난 뒤에 앵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친 후에도 따라 나와서 시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면서 일본에 하이쿠가 있는데 한국에 시조가 있었느냐고, 그래서 시조 형식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시조에 대해서 환호를 보낼 때 정말 가장 그 나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시조 공부를 하고 낭송하고 창작하는 단체도 있고 세계적인 언어로 시조가 번역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것을 아는 것이 역사를 아는 것이고 이걸 지켜가는 것이 나라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염려스럽군요. 앞으로 더욱더 시조를 사랑해달라고, 시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조를 짓고 읊어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